그러면 우리요 순열 2페이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경우의 수에서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학생들이 법칙이라는 것이 들어간 게 보통 되게 개념이 쉽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봐 라고 무시하고 안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학에서 법칙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엄청나게 무지막지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개념 중에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법칙은요 곱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요 합의 법칙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곱의 법칙은 무엇이냐? 곱의 법칙은요 경우의 수에다가 경우의 수를 곱했는데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더라. 이게 곱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은 경우의 수에다가 경우의 수를 더해도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더라.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에요. 그럼 되게 유치하다. 뭐 저렇게 유치한 거예요. 이 법칙까지 붙여? 얘 사실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만약에 경우의 수를 구함에 있어서 곱의 법칙, 합의 법칙과 같은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수영도밖에 없어요. 즉 경우의 수 3만 개 이러면 수영도 3만 개의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미친 짓거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렇게 심각한 수영도, 나무 가지 나무 가지치기 그림 같은 거죠. 나뭇가지 그림, 그거 그림 없이 손쉽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언제 곱해줄까? 언제 더해줄까? 언제 곱할까? 언제 더할까의 판단이 제일 중요해. 되겠습니까? 그걸 판단하는 게 경우의 수의 전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곱의 법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 보통 중학교 수학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 중학교 수학책에는요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중학교 수학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치한 수준의 중학교 수학으로는 고등수학에서는 아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상식이고 앞으로 곱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개념들을 떠올릴 겁니다. 순서상, 생략, 불가능, 이정, 고정, 다음, 일정이라는 요 세 개의 용어를요 입에 붙여두고 살 거예요. 요게 곱의 법칙을 쓸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만들어지는 핵심적인 세 개의 단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맨 위에 있는 요 줄요 지금부터 4번 읽으면 완벽히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곱의 법칙, 순서상, 생략, 불가능, 이정, 고정, 다음 일정. 한 번 더. 곱의 법칙, 순서상, 생략, 불가능, 이정, 고정, 다음 일정. 한 번 더. 곱의 법칙, 순서상, 생략, 불가능, 이정, 고정, 다음 일정. 마지막. 곱의 법칙, 순서상, 생략, 불가능, 이정, 고정, 다음 일정. 특히요 최상급 문제들은 요 개념으로 만들어져요. 보통은 요거 2개 혹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손쉽게 곱의 법칙 판단할 수 있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요 이정, 고정, 다음 일정이라는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실제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후에 합의 법칙의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중학교 수학책에 어떻게 나와 있나 읽어볼까? 시작!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n이라 할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등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분류,
생략 가능, 배반이라는 요 세 개의 용어를 좀 기억을 해둘 거예요. 자, 역시 4번 읽으며 암기할 텐데, 자, 분류도 이렇게 나누는 거구나. 그냥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봐. 뭔지 몰라도. 근데 선생님, 배반? 아씨, 누구를 배신하는 거예요? 이러면 곤란하겠지. 그래서 다른 용어보다도 배반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당구장 배반 땡땡 있죠? 자,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라고 정리하십시오.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예.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런 문장 하나 적어 놓을게요. 경우의 수 혹은 확률 문제의 대부분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경우의 수 혹은 확률 문제의 대부분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경우의 수 혹은 확률 문제의 대부분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그러면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1인 동시에 3이 나와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동전 던졌어요. 앞면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뒷면이 나오는 거지. 앞면 뒷면이 얘 왔다 갔다 나오고 있어요. 이거 곤란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은 실제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가 배반이라는 거야. 얘가 일어나거나 혹은 얘가 일어나지. 얘하고 얘가 동시에 일어나? 이런 경우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요, 우리 얘를 이용해서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6페이지를 먼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자,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길 그림. 그치? 길 그림 그려놓고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그 길의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라는 요 길 그림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요 길 그림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림이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지점 사이의 길이 아래 그림과 같을 때 A와 B 사이를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거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 나왔어요. 왕복이니까 A에서 B까지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P는요, 오직 한 번만 거친대. 그럼 어떤 경우가 있겠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혹은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경우는 두 개죠. 즉 A, P, B, Q, A로 가거나 A, Q, B, P, A로 가거나 이렇게 두 개로 뭐가 될 수 있다?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혹은 이 경우. 그쵸? 그런데 봐요. 선생님이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생략했어. 얘를 그냥 날려버린 거야. 생략을 해버린 거야. 그래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A에서 P를 오직 한 번만 거쳐서 A까지 도로 왕복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지. 얘가 생략이 돼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 안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지. 이게 바로 생략 가능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지워도 문제의 의미에 맞을 때 그렇구나. 얘 생략 가능이구나야. 자, 그럼 떠올려 볼까? 분류 생략 가능 나오니까 이거 무슨 법칙 설명하려는 것 같아? 합의 법칙 설명하려는 것 같죠? 자, 합의 법칙의 세 번째 용어는 뭐였습니까? 배반이었습니다. 자, 배반은 뭐냐면요, 얘네 둘은 서로 배반이라는 거예요. 얘가 일어나거나 혹은 얘가 일어나지. 얘가 일어나는 동시에 얘가 일어나는 건 있을 수 없지? 얘네 둘은 서로 배반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배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요 경우의 수하고 요 경우의 수 두 개는 곱한다, 더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곱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요. A에서 P까지 가는 길, 몇 가지 길이 있어? 세 가지 길이 있어요. P에서 B까지 가는 길 몇 가지 길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B에서 Q까지 가는 길의 개수는 네 가지. Q에서 A까지 가는 길의 개수는 두 가지지요. 자, 이 길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자, 그런데 곱의 법칙의 두 번째는 뭐였어요? 생략 불가능. 예, 생략 불가능이라고 했죠? 자, 생략 불가능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요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이렇게 지워버린 거야. 요 중에서 얘 하나를 지웠어. 그럼 이 문제 상황에 맞게끔 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략하지 못한다야. 숫자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략 불가능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정, 고정, 다음 일정인데 얘는 그냥 여기에서 패스할게요. 얘를 알기 위해서는 7페이지 문제를 좀 배워야 돼요. 얘는 지나치게 고급 수준이라서 살짝 빼고 오, 생략 불가능하면 곱의 법칙이구나 해요. 결국 우리는 여기 보이는 3, 2, 4, 2라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전부 어떻게 한다? 곱한다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모두 곱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48 나오니까 예, 48. 자, 아래에 있는 경우도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 2,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4, B에서 P까지 가는 경우 2, P에서 A까지 가는 경우 3. 경우의 수 구하면 48. 그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답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96가지 경우가 나온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푸세요. 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는 위대한 법칙이 없어요 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얘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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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지나고 이거를 일일이 96개를 하고 있어야 돼. 미친 짓이지? 그래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무지하게 중요한 법칙이다 라는 것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그러면 무슨 법칙부터 적용시켜보는 게 유리할까라는 거예요. 자,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합의 법칙부터 적용하는 게 유리할까? 곱의 법칙부터 적용하는 게 유리할까? 둘 중에 더 쉬운 법칙은 곱의 법칙이 사실은 더 쉬워요. 그래서 구할 수만 있다면 곱의 법칙으로 시도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 곱의 법칙으로 안 되는 문제가 나오면 합의 법칙으로 분류해가지고선 문제풀이해야 돼요. 자, 그런데 곱의 법칙, 합의 법칙으로도 너무 제한 조건이 많아서 안 돼. 그러면 수형도라고 부르죠. 나뭇가지 그림입니다. 나뭇가지 그림으로 일일이 그림을 그려서 푸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되게 고급 문제인데 저거만 놓겠습니다. 나열우 추측 가로 열고 수열. 예. 자, 4번 개념은 그냥 저렇게 있다라만 알아두십시오. 아직까지 요 정도 수준은 고1 과정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어떤 건지 조금 와 닿습니까? 되나요? 이 어떤 경우에 곱할지 어떤 경우에 나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페이지 넘겨서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볼게요.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요. 고급 문제예요. 경우의 수의 고급 문제 되겠습니다. 자,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자, 색칠을 할 때는요. 주의사항 두 개만 보도록 할게요. 다른 곳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영역부터 칠하는 거예요. 많이 주는 영역부터 칠해. 한번 예를 들어볼까? 여기 그림 나와 있지. 자, 여기는 색깔 누구부터 칠하는 게 상식이겠어? 그러면? F. 예, 아니, 이거 F 아니다? 미안하다. 예, 좀 지워져서 안 보이는 거야? A예요, A. 누구부터 칠하는 거다? A를 칠하고 나면 나중에 B, C, D는 어때? 똑같은 상황이지? 그럼 그때는 B, C, D, E 이런 순으로 아무거나
칠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맨 처음에 칠하는 건 A부터 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정, 고정, 다음 일정에서요. 이전에 있는 숫자가 고정이 되면 다음에 있는 값도 일정, 하나로 정해진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전이 고정됐는데 다음에 경우의 수가 2가 나오기도 하고 3이 나오기도 해. 경우의 수가. 그러면 다음이 일정하지 않지. 맞아? 그러면은 우리는 이 경우에 곱의 법칙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곱의 법칙을 실패했어요. 근데 이 곱의 법칙의 실패 이유가 합의 법칙을 위한 분류의 기준이 된다예요. 자, 근데 읽어봤자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예, 광역이 있네요. 4개의 영역을 4개의 색깔로 칠하는 방법의 수능. 자, 만약에 4개의 색깔을 다 써야 된다면 4, 3, 1 뭐 이런 식으로 원순열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같은 색으로 중복 가능하다.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인저 부분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 뭐 이런 2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색 칠할 거예요. 누구부터 칠할래? A, B, C, D 중에서 A부터. 사실 아무거나 칠해도 돼요. 여기에서는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 그 파워가 똑같으니까 A, B, C, D가. 근데 뭐 나 A부터 칠할래. 그럼 이제 A를 딱 칠할 때 A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우선 몇 가지가 가능해? 4가지가 가능해요. 자, 이제 선생님이 B 칠할 겁니다. B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가 가능해요? 3가지가 가능해요. 자, 이제 C 자리에 색을 칠할 거예요. C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가 가능해요? 3가지 가능하지. B하고만 안 같으면 되잖아. 자, 이제 D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 몇 가지가 가능합니까? 자, 정답 아는 사람들 얘기해봐. 몇 가지 가능해? 아는 사람 없어? 야, 이거 배운 사람 있잖아. 확통! 기억이 안 나요? 예, 놀랍게도 2가지일 수도 있고 3가지일 수도 있어요. 이거 왜 3가지인데요, 선생님? 바로 이런 경우다. 뭐냐면 2가지가 나오는 경우와 3가지가 나오는 경우, D 자리에 3개의 색이 들어간다는 경우는 A하고 C하고 색깔이 똑같아. A하고 C하고 똑같은 색이야. 노랑, 노랑! 그럼 여기에는 4개의 색 중에 노랑만 제외한 3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2가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A하고 C하고 색깔이 같지 않을 때예요. 점으로 인접하는 부분은 그 B나 D나 A랑 C 같은 경우는 인접한다고 보지 않는 경우죠. 다, 요 D하고 인접하는 애는 누구야? A하고 C밖에 없어요. B는 인접한 게 아니야. 예. 되겠어요? 네. 지금 선생님 요거 이해되나? 예. 여기 되나? 이게 돼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 안 되죠? 다시 설명해 드려요? 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봐요. 선생님 이제 색을 칠하는데 A 부분에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자, 그리고 요 B 부분에 흰색으로 칠했어요. 그러면 이제 C 부분도 노란색 또 칠해도 되지. 왜? 여기에서 중복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색은 노란색만 제외하면 되니까 4가지 색 중에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색은 흰색 칠해도 되고요. 파란색 칠해도 되고요. 빨간색 칠해도 되지. 노란색만 아니면 돼. 얘하고 얘하고 A하고 C가 색깔이 같을 때 칠할 수 있는 색은 3개예요. 하지만 만약에 요 자리에 내가 색을 칠했는데 파란색을 칠해버렸어? 그러면 요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노랑과 파랑을 제외한 몇 가지 색? 2가지 색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될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어. 얘를 찾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요. 얘는 이전에 3이라는 값으로 고정됐어. 이전 고정이야. 그러면 다음에 있는 값이 일정. 하나로 정해져야지만 곱할 수 있지. 근데 다음에 있는 값이 하나로 정해졌어. 값이 2개야.
두 개야. 그럼 얘는 이정, 고정 다음 일정에 실패한 거네? 그러면 고배 법칙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면 이 고배 법칙에 실패한 다음에는 합의 법칙을 쓰는데 합의 법칙의 분류 기준이 된다는 거야. 누가? 얘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는 다시 곱 실패했어. 또 칠해야 돼. 분류해서 칠해야 돼요. 1번, 2번 나눠가지고. 자, A 자리에 색칠합니다. 4개예요. B 자리에 색칠합니다. 3가지 색이 있어요. 이제 잘 생각해봐. C 자리에 색을 칠해야 돼. 몇 가지 색이 가능할까? A하고 C는 색깔이 달라야 돼. A와 C는 색깔이 같지 않아. C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개수는 2가지예요. 왜? B에 칠한 색도 제외해야 되지만 A랑도 달라야 되니까 A, B 이 2가지 색을 제외해야 되지? 그래서 C에 칠할 수 있는 색은 2가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D에 색깔을 칠할 거예요. A하고 C하고 색깔이 같지 않아. 그러므로 D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개? 2가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여기 곱의 법칙이니까 몇 나오겠습니까? 48 이렇게 나오지. 자, 이제 다시 이제 밑에 1번 끝났으면 2번 구해야지. 분류하는 합의 법칙 풉니다. 자, A 자리에 4가지 색 칠했어요. B 자리에 3가지 색 칠했어요. 이제 C 자리에 색을 칠할 차례야. C 자리에는 몇 가지 색이 가능할까? 1가지. 1가지. 이해가 되는 사람만 손 들어보자. 왜 1가지냐면 내가 A에 이미 어떤 색 칠했지. 그 A에 칠한 그 1가지 색을 그대로 C에 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가지인 거예요. 이미 A에 칠해놓은 그 색 하나만 칠할 수 있어. 1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C가 색깔이 같아졌네요. D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개수는 몇 개? 3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9, 4, 36 합의 법칙이니까 분류했으니까 얘는 합의 법칙이죠. 계산하면은 84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정, 고정, 다음 일정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나? 예, 요 한 문제가 완벽히 이해돼야 돼. 왜? 아래에 있는 2개의 문제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어려운 유형이어서 선생님이 개념을 3개나 실어놓은 거야. 자, 밑에 2번, 3번은 너희들이 이제 푼다. 풀어. 요 수준의 문제가 중학교에서는요 경시대의 문제예요. 요 이정, 고정, 다음 일정이 중학교 수학에선 경시대의 문제라는 거. 상급 문제예요. 최상급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의 경시대 문제는 고등수학을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파일 바탕화면에 있는 거 48개. 자, 두 번째 문제 답 몇 나왔어요? 푼 사람? 420 나오면 정답이에요. 요거 420 나온 사람은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예, 두 번째 문제 잘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하고 같이 풀자. 자, 선생님 풀어주세요 하는 친구 없나? 예.
선생님 풀어주세요. 자, 요거 420 나온 사람은 세 번째 문제로 가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A라 그랬죠? 예. 자, 5가지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는 같은 색 중복 가능하고 단 인접한 부분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 라고 했어요. 좋았어. A부터 칠해서 B, C, D, E 순으로 나는 색깔을 칠할 거야. 자, A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5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A 부분을 칠했어요. 자, 이제 B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A에 칠한 색을 제외하고 칠해야 되니까 몇 가지 색 되겠습니까? 4가지 색 될 거예요. 자, 이제 C 자리에 색을 칠하면 A, B 모두 다 인접해 있으니까 A, B 제외해야 되니까 몇 가지 색?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죠. 자, 이제 D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A에 칠한 색과 C에 칠한 색을 제외한 3가지 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D에도 색을 칠했습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 색을 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색을 칠하려고 했는데 얘는 B하고 D하고 똑같으면, 그죠? B하고 D하고 같은 색일 수도 있잖아. B하고 D하고 같은 색이면 요 BD에 칠한 색이랑 A에 칠한 색 2개를 제외해서 3가지 색이 칠해질 수 있을 거고, 만약에 BD가 색깔이 달라, B하고 D에 다른 색, 얘도 다른 색이야. 그러면 5개 중에 3개의 색을 제외하니까 2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지. 이정, 고정, 다음 일정, 실패. 그래서 우리는 곱의 법칙으로 못 풀고 합의 법칙으로 푸는데, 바로 이정, 고정, 다음 일정의 실패 이유인 이 2가지 케이스가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다시 또 칠합니다. 그래, A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 5개, B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 4개, C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 3개, D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개일까? 1개. 왜? BD는 색이 같다 그랬는데 B에 이미 색을 내가 칠해놨거든. 그래서 그 칠한 똑같은 색을 D에 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색을 칠합니다. 자, B하고 D하고 같은 색이니까 이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개? 3개. 바로 요 숫자가 그대로 오는 거야. 요 숫자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A 자리에 5개, B 자리에 4개, C 자리에 3개. 자, 이제 D 자리에 색을 칠해야 돼요. 내가 A, B, C까지 칠하고 이제 D 자리에 색을 칠해야 돼. 그럼 봐. A라는 색 제외하고 C라는 색 제외해야 되는데 B라는 색하고도 같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다? 2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B하고 D하고 다른 색이면 B, D, A 3개의 색을 피해야 되니까 2가지 색. 바로 여기에 오는 E가 그대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슉 계산하면은 얘는 180, 얘는 240. 그래서 2개는 합의 법칙으로 더해야 되니까 420.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문제 선생님이 풀어줬다. 3번째 시도 한번 해보자. 자, 3번째 문제 답 나온 사람 답 72. 답이 72가 나와야 정답이랍니다. 차분히 찬찬히. 어려워 보여도 다 똑같은 문제라서요. 풀 수 있어요. 다른 곳에 영향을 많이 주는 애부터 칠하는 거야.
다른 곳에 제일 영향 많이 주는 애 누구야? C나 E지. 그래서 색을 칠하는 순서가 C 칠하고 E 칠하고 그 다음에 B나 F 칠하고 맨 마지막에 A, D 칠해가야 돼요. 칠하는 그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A, B부터 칠하는 거 아니야? 자, 1분 뒤에 같이 할게요.